네, 이어지는 시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서경의 산업부장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과연 어떤 업종과 종목들 말씀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2월 장세가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산업군일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업종 리포트는 융합의 시대 메인스트림에 주목해 보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섹터가 과연 메인스트림이 될지가 참 궁금한데 일단 융합도 어떤 융합을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좀 자세한 분석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산업군일까요? 네, 지금까지 제가 22년도에 집중해 보아야 할 산업과 유사합니다. 오늘은 1월 10일, 2월 3일 키움증권에서 발간된 리포트를 토대로 함께 융합의 시대, 메인스트림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으로는 전기전자와 모빌리티 업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하루 작전 리포트를 진행하는 목요일이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그래서 2월의 캐치프레이즈를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죠.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지수 반등, 지수가 회복하는 도중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리스크 축소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금리 인상이 3월 FOMC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 테이퍼링 모두 다 지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시 주목하는 부분은 양적 긴축에 대한 우려를 시장이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으나 1월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주는 상승, 국채금리도 상승을 했는데 기술주도 상승을 한 이례적인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적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신용잔고 대폭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그럼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의 반등, 우리 시장도 긴 연휴 이후 반등, 중국 시장이 금요일까지 연휴를 보내고 오늘 개장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그 중국 시장도 글로벌 증시의 반등을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집중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명확한 기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종목을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보고 산업을 바라보고 있는가, 명확한 기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 상황에 맞는 대응이 필요한 이제 지수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과 그리고 목요일 산업부장 발제를 통해서 저녁 방송에서도 1차적인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거의 다 반등의 모습들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2760에서 278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순조롭게 1차 반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20에서 930포인트까지는 순조로운 반등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격도다, 볼린저 밴드다, 신용잔고 감소다, 외국인들의 수급이다, 팬데믹 구간을 포함한 또는 팬데믹 구간을 포함하지 않았을 때 모두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이격도 90 이하에서 약 10%의 상승이 나와 주었기 때문에 코스닥은 920에서 930, 코스피는 2760에서 2780포인트까지는 순조로운 반등을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이 반등기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은 길게 가져갈 종목과 이 반등을 통해서 현금화할 종목에 대한 구분을 뚜렷하게 하셔야 된다.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부터는 이 나의 기준에 의한 실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 전기전자와 모빌리티 업종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종목에 대한 기준들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업종 안에서 기업들도 하나하나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최근에 전저점을 기록하고 3거래일 동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장이 나올수록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을 더 가져갈지 아니면은 수익을 내고 매도할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메인스트림 정말 유망한 종목들을 좀 가져와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과 모빌리티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네,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전기전자와 모빌리티, 결국 자동차 관련된 섹터로 산업을 선정해 보았고요. 그리고 메인 키워드로는 융합이라는 단어를 좀 꼽아 보았습니다. 최근 제가 시장과 방송과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외인 수급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때 금리 상승의 수혜가 되는 보험주, 경기 방어주인 통신, 유통, 음식료, 운수창고, 전기가스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 민감주로는 화학, 그리고 금속, 철강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이와 같은 섹터에서 외인들의 수급이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아닌 매수가 잡혔던 구간이고요. 그리고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으로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버스를 필두로 자율주행, 로봇 기술을 실현 가능하게 해주는 산업이 무엇인가?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에 관련된 이야기는 21년도 연말부터 지금까지 22년도에 우리가 길게 가져가야 할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저렴해졌을 때 쉽사리 손이 나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렴하고 추세상,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면 살펴볼 섹터는 반도체, 통신 장비, OLED, 카메라 모듈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산업과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서 교차되는 교집합이 있다면 그곳에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종목까지 선정을 해보는 모습들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말씀 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로서 융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전장부품 IT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동차, 모빌리티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 센서,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이미지 센서까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미지 센서라고 하면 대부분 카메라와 관련된 기술이었죠. 또 하나는 자동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공급 부족, 반도체 쇼티지, 그리고 전기 자동차와 함께 전력 반도체, 전력 효율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모빌리티와 그리고 융합, IT, 융합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섹터와 모빌리티 섹터를 함께 보실 때 그 교집합 또한 우리는 하나하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IT와 모빌리티 간 영역의 파괴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전기차 침투율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산업의 경계 또한 빠르게 무너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몸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상 보고 있는 뉴스 속에서도 느껴지게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투자자의 시선으로 살펴본다면 산업의 방향성, 시장의 성장성은 곧 수익으로 연결이 될 텐데 일상과 가상현실에서 나타나는 경계도 서서히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보틱스, 결국 로봇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하나의 신조어가 또 나왔습니다. 메타버스를 넘어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 현실 세계의 이동, 모빌리티를 넘어서 메타 모빌리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경험을 결국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겠다라는 그런 산업의 방향성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UAM, 로봇택시, 자율주행, 그리고 자율주행 선박 기술까지도 이제는 우리들이 보아야 할 산업의 방향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기술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산업이 반도체, 통신장비,
AI, 인공지능, 빅데이터, OLED, 카메라 모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의 컨트롤러로서 스마트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자동차 문을 열고 닫고 하고 있고요. 도착지를 입력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집에 관련된 스마트 홈 기술이죠. 나의 집에 환풍기를 가동시키거나 에어컨을 가동시키거나 아니면 난방을 켜거나 택배가 왔을 때 어느 택배함에 언제 택배가 도착했는지 모든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스마트폰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 띵스, 그리고 LG전자는 ThinQ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가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시대가 현재 기술력이고,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집, 자동차, 로봇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대가 산업의 방향성이다라고 또렷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현실을 뛰어넘어 가상현실까지 넘나들면서 모든 것들을 조금 제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 관련된 시장,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된 시장의 성장성도 꼭 챙겨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꼭 드리고 있고요. 끝으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1월달 리오프닝을 1시간, 2시간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VGF 리테일, GS 리테일, 이마트, CJ, CGV, 하나투어, 모두투어, 호텔신라, 강원랜드 이렇게 1시간, 2시간 2주를 걸쳐서 리오프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고요. 2차전지 소재주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ETF 자금의 리밸런싱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좀 길게 보신다면 LG화학, 포스코케미컬, 천보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음식료 섹터, CJ제일제당, 오리온, 풀무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올 수밖에 없는 리오프닝,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있는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수급적으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지난 금요일 빠른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의 방향성과 시장의 성장성이 합쳐지면 투자자에겐 수익이 오고, 이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공부하고 모니터링하고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좀 알아보아야 하는 것이 투자자로서의 노력이고 투자자가 해야 하는 공부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2월은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리스크 축소를 노려보시고, 이번 주는 모빌리티와 전기전자 섹터에서 융합의 시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출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선정해서 작전 리포트 시간 알차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